더 깊이 들어오면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김초원입니다. 표결 앞두고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마태복음까지 읽은 과일들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과일 이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길게 말하지 않겠다며 휴대전화를 열고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 희생하면 본인도 살고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한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강병원 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또 기사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다 수정하고 숨나 봅니다. 관련해서 넷상에서는 이재명이 희생제물인 그리스도라면 아저씨는 가롯 유다죠. 은전 30냥에 그리스도 팔아먹은 가롯 유다처럼 너는 공천권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팔아먹었잖아요. 가롯 유다는 끝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거기다 오늘은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인터뷰까지 나왔는데요. 상임고문이 한다는 말이 이재명 사법부가는 전공법도 생각해봐야 였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상임고문. 이 대표도 자꾸 힘을 낭비할 필요 없이 전공법을 생각해보면 어떻겠냐. 이 대표도 그러면 사법부 가서 서로 한번 해보자. 내가 창피당하고 망신당하지 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질문.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을 안 한다면? 이용득 상임고문. 글쎄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나는 노조위원장 하다가 감옥도 많이 갔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거부한 적 없고 내가 안 한 일도 내가 위원장이니 책임지겠다고 했다. 대놓고 깜방 가는 말인데요. 역시 민주당의 과일 역사는 길고 뿌리가 깊습니다. 법원 검찰 다 한통속인데 상임고문이 저런 발언을 대놓고 인터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SBS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의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SBS.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가 더 깊이 들어오면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과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 정도 말하는 것은 엄청 강한 워딩인데요. 때문에 시민분들은 당대표 입장에서 저 정도 스탠스면 마지막 경고를 날린 거라고 봅니다. 뭘 하시든 믿고 지지합니다. 응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반면 SBS는 저 워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SBS. 비이재명계의 공세가 이어지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는 대표직을 던지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SBS의 기적의 해석법인데요. 22% 과일들 없어도 상관없고 공천에서 확실히 달리고 77% 개혁적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PD. 민주당 수박 타도에 찬물 끼얹는 먹물들. 너희까지 수박이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전쟁 중 장수를 적진에 넘겨주라는 이들인데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질타하는 건 좀 심하지 않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1도 없으면서 민주당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 먹물은 말이야 대중은 통제가 절실한 위험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어. 스스로 자기가 꽤 수준이 높다고 자뻑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어. 민중은 혁명적 변화를 갈구하고 너희는 현안적 레토릭 구사로 포장하지만 체제 안주한다는 점. 칼바람 맞으며 촛불 드는 시민 앞에서 문자 쓰지 말아라. 정말 혼난다. 이어 김용민 PD는 박홍근을 향해서도 박홍근은 21대 국회를 끝으로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바란다. 정치에서 무능은 용서받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 넘기고 법사위에 조정훈을 박아서 개혁 입법을 스스로 포기한 죄만 해도 당신은 정치에서 손 떼야 한다. 게다가 압도적 부결을 기대하고 자유투표로 갔다가 가결급 망신과 정치적 타격을 자초한 것은 과오를 넘어 범죄다. 중요 특검의 시기를 놓치고 한풀 꺾이고 얘기도 사라진 대여 대응의 지지자들이 안병 걸릴 지경이다. 정치는 책임이다. 기대받은 만큼의 책임이다. 박광훈 대신 나을 거라고 믿고 지지한 시민에게 할 일은 21대와 함께 정계 은퇴 선언이다. 강진구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의 푸념, 경찰이 청담동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 이어서 더 탐사 소식인데요. 전날 더 탐사 강진구 기자는 검경의 취재 방해와 언론 탄압의 늦어진 보도를 성실하게 추가로 내놨습니다. 관련 핵심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직전까지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나 청담동 의혹의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방송했습니다. 첼리스트가 김부겸 국무총리 당시 총리실의 초청을 받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으며, 또한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첼리스트 남친을 폭력 남친으로 몰고 갔었는데요. 그런데 첼리스트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통지서도 등장했습니다. 2021년 6월경 첼리스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제보자가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첼리스트가 주변 기물을 마구 집어던지고 술병도 깨는 등 난동. 그 후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에게 남친에게 맞았다고 주장. 때문에 언론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해 그날 깨진 와인병과 박살난 선풍기 사진도 공개. 상황 종료 후 첼리스가 제보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첼리스트, 오빠 미안해. 이어서 경찰이 청담동 수사 결과를 아직도 발표하진 못하는 이유도 전했는데요. 일부에선 이미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구치소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질질 끄는 상황입니다. 강진구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의 푸념. 조사받던 강진구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른 수사 결과 발표하셔야죠. 경찰관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발표하면 강 기자님이 히든카드 꺼내실 거잖아요. 첼리스트의 폰 포렌식을 하는 자리에 첼리스트가 참관조차 하지 않아서 증거 조작의 기회가 충분했을 텐데 함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수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이며 조선일보는 언제 사과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아니오라니. 이어서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낭만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부실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한동훈은 기자들과 만나 저도 몰랐다며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피해갔습니다. 한동훈은 또 야당의 장관 책임론에 대해 1차적 객관적 검증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공격할 때는 온갖 억지를 갖다 붙이더니 책임을 묻는 질문엔 바로 아니다로 튀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근택 변호사가 전한 민들레 광노현 칼럼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사직생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권고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무기명 특권을 내려놓는 일부터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오해 없기 바란다. 두 특권은 규범적으로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불체포 특권이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근본적으로 정당한 특권이라면 무기명 특권은 공적 책임 면제를 겨냥한 근본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비극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버려야 마땅한 무기명 특권 안에 숨어서 정작 지켜야 할 불체포 특권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나는 이분들이 지체 없이 무기명 특권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토론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그나마 찬성 기권한 결심에 진정성을 보이고 최소한의 상호 실화를 복원할 길이다. 민주주의는 빛 가운데 반대나 비판과는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는 어둠 속의 음모나 매복과는 공존하지 못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